일단 50번부터 시작은 합시다. 잠깐만. 볼게. 요새 항상 뭐라고? 덥다고? 네가 뛰어왔거나 했겠죠. 가자. 앉아라. 수업 시작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4의 배수가 되어 봅시다. 자, 요거 너네 잘 정리해둬. 알았지? 뭐냐면 나열해서 나 멸 같냐 왜? 나열하여 n의 배수. 자, 가보자. 첫 번째, 2의 배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나열해주면 돼? 누구 몇 번째 자리만 보면 돼? 마지막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맞죠? 1의 자리가 뭐면 돼? 짝수요. 자, 그 다음 쉬운 거. 3의 배수 말고 4의 배수 말고 5의 배수 보자. 5의 배수는 뭐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 똑같이 1의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1의 자리가 뭐면 돼? 5의 배수다. 1의 자리 숫자가 뭐면 돼? 0이거나 5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6의 배수 같은 거는 응용을 하는 거고 9의 배수 넘어갈 거야. 자, 나열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는 사람 알고 있나? 또 나머지는 없어. 자, 잘 기억하세요. 재현아,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나열해서 어떻게 되면 돼? 그렇지. 그렇지. 모든 이거 잘 써도 얘들아 시험 자주 나온다. 모든 자리 숫자를 싹 다 더해요. 그게 뭐가 되면 돼? 그게 뭐가 되면 돼?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네가 딱 보자마자 213. 이거 3의 배수야. 왜? 2, 1, 3 더해주면 6. 3의 배수잖아. 알았죠? 또 예를 들어서 351. 딱 보자마자 3의 배수입니다. 왜요? 세 자리 숫자 다 더해봐. 3과 5와 1의 합 얼마야? 9. 9는 3의 배수죠. 그러면 얘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9의 배수 혹시 재현이 알고 있냐? 네, 오케이. 3의 배수를 알고 있다면 9의 배수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얘도 똑같이 모든 자리 숫자의 합을 다 더해볼 거예요. 모든 자리 숫자를. 그게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즉 얘는 더했을 때 굳이 3의 배수입니다. 알았죠? 558. 3의 배수래. 9의 배수입니다. 558. 세 자리 숫자 다 더해봐. 18 나오죠? 9의 배수네? 얘는 3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입니다. 왜 자꾸 3이래? 한번 해볼까? 9. 6, 9, 14. 2, 9, 18. 됐죠? 3의 배수 맞는 거 확인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도 3의 배수, 9의 배수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응용이다 라고 했던 6의 배수 같은 거는 일단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하며 모든 자리 숫자의 합에 3의 배수면 됩니다. 3의 배수이자 동시에 2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잖아. 알았지? 외워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에서 나온 거. 재현 이것도 외우고 있어? 오케이. 4의 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어디만 보면 돼, 재현씨? 그렇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마지막 두 자리를 보세요. 어디랑 어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내가 일단 A와 B라고 해볼게. 아니지. A, B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보다 그냥 이걸로 보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아니라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수를 보세요. 그놈이 4의 배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뭐 3, 5, 2, 1, 7, 2, 0, 3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 10의 자리에 12 들어간다. 얘는 4의 배수인 거야. 알았음? 얘를 1과 2를 더하거나 뭐 1과 2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12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72 4의 배수입니다, 아닙니다? 입니다. 왜? 72가 4의 배수니까. 알았지? 528 4의 배수입니다. 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있는 저 수 28 얘가 4의 배수니까요. 알았죠? 가자. 그럼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4의 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뭐야? 세 자릿수에서 100의 자리는 그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4의 배수가 되도록 잘 넣어주면 돼.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출발해보자. 뭐 있어? 0, 4. 됐죠? 서로 다른 애니까 0, 0 이런 건 안 되니까. 0, 4. 또 뭐 있어? 1, 2. 그 다음에 1, 6 없으니까 그 다음 뭐 있어? 2, 빵. 그 다음에 뭐 있어? 2, 4. 그 다음에 뭐 있어? 3, 2. 그 다음에 뭐 있어? 40. 그 다음에 뭐 있어요? 44? 없네. 끝. 됐죠? 이렇게 확인하고 끝.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고민하면 되겠어? 전부 다 100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그 가지수만 따져주면 되지. 자, 산수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0과 4는 사용했으니까 몇 개 남았어? 3개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1, 2 썼다. 그럼 누구누구 남았어? 0, 3, 4. 그럼 몇 가지 수야? 2가지가 되겠죠. 왜? 0은 안 되잖아, 인마. 0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는 생각해도 되겠지. 뭐 0을 쓴 경우는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는 거고. 뭐야, 갑자기 발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나. 어쨌든 0을 안 쓰면은 앞에 0을 못 쓰니까 2개밖에 안 되네요. 어서 와요. 그거 다 더한 게 답입니다. 15. 됐냐? 됐냐? 그래서 답은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됐나요? 아니, 석천. 야, 이 석천이 너 왜 자꾸 늦어? 어디 갔다 왔어? 아. 어? 자전거를 세우다가 주변에 다 넘어갔다고? 내 킥보드 넘어뜨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안 나와. 나도 몰라요. 나도 한 10년 전에 가르치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안 나오거든. 7의 배수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옛날에. 지어도 되죠? 네, 54번 가봅시다.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순서대로 A1, A2, A3, A4, A5라고 한다. A1은 뭐 첫 번째 들어오는 수, A2는 두 번째 들어오는 수, 약간 이런 의미인가 보다, 그지?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한대? A1, A2. 이 뭐야? A1, A2. A1과 A2를 곱했다는 얘기겠지, 뭐. 그 다음에 A2, A3. 그 다음에 A3, A4. 그 다음에 A4, A5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 1, 5, 3, 4라고 나열하면은 제일 큰 놈은 15다. 이 뭔 소리야? 곱해주면 2. 둘이 곱해주면 5. 둘이 곱해주면 15. 둘이 곱해주면 3, 4, 12.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15. 라고 하는 M의 의미가 하고, 이웃하는 두 수들을 곱해서 만든 수 중 가장 큰 놈. 알았죠? 그때 뭐 하도록? M2 가장 큰 곱이 뭐가 되도록? 20. 야, 곱해서 20이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냐? 뭐밖에 없어? 5 곱하기 4잖아. 그 말은 뭐야? 5와 4는 뭐 하세요? 반드시 어디서든 상관없으니까 이웃하세요. 왜? 그 어떤 두 수의 곱보다 5 곱하기 4가 제일 크잖아. 만약에 이게 6까지도 있었다 치면
그러면은 사실 고민을 좀 해야지. 맞지? 왜? 5, 4 곱한 거보다 더 큰 5, 6, 30이라던가 6, 4, 24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이웃하면 안 돼 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놈이 20이고 그 놈이 최대값으로 나온다는 말은 5, 4만 이웃하면 되지. 나머지 두 수의 곱은 무조건 작을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어려워지겠지. 5, 4는 이웃하고 뭐 5, 6은 이웃하지 말고 6, 4도 이웃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릴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갑시다. 그럼 뭐예요? 1과 2와 3과 4와 5를 나열할 때 둘이 뭐 해줘? 묶어서 나열해주면 되겠네. 몇 개처럼 보입니까? 4개처럼 보이네요. 4 팩토리얼. 근데 5와 4들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하네요. 2 팩토리얼. 곱해서 답은 얼마? 48이 되겠죠. 답은 5번. 되었을까? 어디에서 이웃하든 상관없으니까. 됐지? 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 늦게 온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질문 더 있으면 번호 부르세요. 알았죠? 이미 숙제 질문 받았다고 눈치 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이거 잘 써놓고. 이거 몇 번이었냐 이거 아까? 나열해서 3의 배수 이거. 1050번에서 나온 풀이니까 이거 그것도 잘 써놔. 학교 시험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야, 잠깐 시간 줄게. 얼른 정리해. 늦게 온 사람들 빨리. 왜 내가 지금 늦게 온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시다. 그래서 자 62번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거 내가 앞에서 두 문제 연습시키고 갔잖아. 그잖아? 의자에 앉을 때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의자가 지금 그림처럼 의자가 쫙 깔려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하게 선택을 하거나 이웃하지 않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걔네들은 뭐 하라 그랬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의자를 빼요. 그래, 의자를 빼요. 의자를 치워버리고 일단 뭐 앉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의자를 하나씩 쥐어줘. 그럼 남는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9개의 의자가 있는데 6명이 앉는다면 3개의 의자 남을 거 아니야. 그 남는 의자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가보자. 그럼 뭐예요?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 남자끼리는 아니네. 여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할 거고요. 남학생들끼리는 전혀 서로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찬수야, 눈은 뜨자. 그리고 빈 의자를 둔 것도 이웃하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 남자들은 잠깐 따로 빼두세요. 뭐? 의자 들고. 그러면은 여자 2명은 의자를 들고 뭐야? 여자 2명은 뭐하고? 의자 들고. 그 다음 의자 몇 개 또 있어? 남자, 여자, 빈 의자 2개 더 있겠네. 그것까지 해서 어떻게 하자? 나열을 하자. 그때 여자들은 이웃해라 그랬지. 그럼 뭐 해야 돼? 묶어서. 그럼 몇 개 나열하는 것처럼 보여? 3개 나열하는 것처럼 보인다. 3팩 맞아 틀려? 아니죠. 왜 3팩은 아니야? 3 아니지. 그게 아니라 3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순열 안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3개야? 아니잖아. 의자 2개 똑같잖아.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서 생각해서 하던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여자 묶음을 지금처럼 앞쪽에 두 번째 빈 의자 2개 사이에 여자 묶음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빈 의자 2개 앞에 깔아놓고 여자들 뒤에 서는 거. 총 몇 가지? 3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하자? 여자들 니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다. 그치? 2팩. 그 다음에 뭐 하자? 남자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4개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P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요? 72겠네. 답은 1번. 됐냐? 요거 질문 누구였어? 62번. 질문인 사람 다 손 들어봐봐. 누구누구야? 좀 많을 텐데. 푼 사람들, 안 푼 사람들도 손 들어.
그래 알지. 3명, 4명, 4명밖에 없다고? 나머지 다 맞춘 거요? 오케이, 좋아. 갑시다. 이거 잘 정리해놔. 의자에 앉히는 거 애들 많이 질문하더라. 알았죠? 내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질문 받아. 내겠냐? 낼 수도 있죠. 내겠냐? 너 한번 집에서 풀어봐봐. 알았지? 꼭 풀어봐야 된다. 전부 다 다른 의자인 적은 있어. 알았어? 근데 의자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의자는 다 똑같고 거기에다 사람을 또 앉히고 고등부 수준을 벗어나면은 못 내지 않겠니? 쓸데없이 복잡하잖아.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처럼. 알았지? 이랬는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내 수업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랬단 말이지 하면서 내면은 난 모르겠다. 너 때문이지 뭐 나 때문이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생들 하도 많아지면서 막 한 학교에서 막 60명씩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학교 쌤들이 다 나를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내 수업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있잖아. 교재 막 바꾸고 막 이런 학교도 한두 개 있었다. 교재 내가 쓰고 있는 교재 막 피해가고 막 나랑 이제 막 선 긋고 날 세우고 막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갑시다. 1066번.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양 끝에 남자가 오세요. 어머, 뭐예요? 그냥 일렬로 설 거예요. 하면 여기까지 오면 몇 팩? 5 팩토리얼. 팩토리얼 뭔지 P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민서야. 일단은 애들 숙제 풀이라서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된다. 그때 뭐 하자?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일렬로 서보자. 뭐야? 양 끝에 남자라는 제한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면은 좀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한 조건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걔네들을 먼저 고민하세요라고 했었어요.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의 수 구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일렬로 서세요. 이거는 뭐야? 이웃한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순열이다. 그치? 제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이거는 이 유형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녀석이네. 너희들이 앞에서 뭐 65번, 64번 이런 것들을 풀면서 교대로 몰라. 어쨌든 교대로 서세요. 교대로 앉으세요.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면서 나왔던 녀석. 3가지 문제를 짬뽕 씩해놓은 거지.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낼 겁니다.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다 다른 걸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 섞어서 이렇게 내긴 하겠지. 어쨌든 첫 번째 A 구하러 가보자. A는 뭐예요? 양 끝에 남자가 오자. 그냥 5명이니까 남자, 나머지 3명.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고민? 남자부터 고민해야지. 전체 남자 몇 명? 3명. 3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때 뽑을 때 뽑는 순서 있다 없다? 있지. 뭐? 앞과 뒤. 알았죠? 뽑는 순서에 따라 예를 들어서 먼저 뽑으면 앞, 나중에 뽑으면 뒤. 이런 순서가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남자 1명과 원래 있던 여자 2명 섞어서 몇 명을? 3명을 일렬로 나열하셔야죠. 몇 팩? 3팩. 끝! 얼마야? 마음에 안 드네요. 다음 B 가보자. 무슨 문제요? 이웃한다 혹은 이웃하지 않는다. 저 찬수야, 저 안에 의자 하나 빼가지고 저 재현이 좀 줘. 아니 네 걸 주고 네가 뺏어 쓰고. 들어서 해. 들어서 하라고. 여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말고 일렬로 서보세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아까도 했지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여자들은 잠깐 제외하고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누구부터? 남자부터 쭉 깔아주면 되겠네. 남자부터. 뭐예요? 3팩.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의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넣어주면 되네. 몇 개의 공간이 있어? 앞과 뒤 포함해서 4개의 공간이 있고 2개를 뽑을 거예요. 뽑은 자리에 여자들을 2명 넣을 거니까 순서 있게 뽑아주면 되겠다. 그치? 됐지? 얼마야? 72.
그 다음 C. 세 번째 C 가보자. 뭐요? 남자 여자 교대. 야, 이게 만약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3명이야. 교대로 서는 방법 뭐야? 어떻게 쓰면 돼? 진아나.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셋이다. 교대로 설려면 어떻게 쓰면 돼? 공식 그거 쓰는 거 말씀하시는 그냥 말 그대로 한글로 어떻게 쓰면 되냐고.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봐. 남자 여자 이렇게 읽어봐. 그렇게 한 거랑 그러니까 그걸 말하라고. 남자 여자 그렇지. 그렇지. 자, 내가 한 거야.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거밖에 없니? 아니지. 뭐도 있어. 그렇지. 여자가 먼저 오면서 교대로 서는 방법도 있지. 근데 지금은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는. 그럼 뭐밖에 없겠네. 무조건 남녀. 그러면 남자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여자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가 정해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남자들만 일렬로 배열하시면 되고요. 일렬로 배열하시면 돼요. 이게 ABC입니다. 알았니?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교대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여남 순우가 똑같아서 이랬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 문제는 다르다 보니 그냥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남녀 끄시면은 남자 셋, 여자 둘 따로따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다음 마지막 91번 갈 건데 중간에 질문 없어? 늦게 온 사람들. 내가 새로 오는 친구들 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질문을 하는 거에 부담 느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원은 모르는 걸 질문하러 오는 곳입니다. 모르는 걸 배우고 알고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알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알았죠? 72, 73이요. 안 해. 네? 알았죠? 네. 알겠죠? 자, 가보자. 펜슬. 자, 안 해주시나요? 할 거야, 있어봐. 그래서 이번에 뭐 하자? E와 N 사이에 문자가 2개 이상. 얘들아, 만약에 2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2개라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하면 돼? E와 N 사이에 반드시 문자 2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E가 있으면, N이 있으면 그 사이에 오세요라는 제한 조건이 먼저 들어왔지? 그럼 뭐 해야 돼? 걔네들부터 먼저 나열해봐야겠네. 뽑아줘야겠네. 자, 이 N을 제외하면 문자 몇 개 남아? 4개 남는다, 그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뽑는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E와 N.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어. 몇 팩? 2팩. 그 다음. 이제 더 이상 E와 N 사이에 뭐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웃하는 것처럼 묶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자 2개랑 같이 나열하면 되잖아. 알았죠? 이웃하는 것처럼 푸시는 겁니다. 2개의 문자 사이에 몇 개가 오세요라고 하는 건 찬수야, 눈은 떠라. 벌써 3번째 얘기한다. 자, 이겁니다. 뭐? E와 N 사이에 2개가 올 때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문제는 뭐잖아? 이상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E와 N 사이에 문자가 3개일 때, E와 N 사이에 문자가 4개일 때 다 구해달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부터 고르자. 4 피해 3. 그 다음 E와 N 지들끼리 잘 바꾸자. 그 다음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은 남은 문자 하나랑 같이 나열하자. 그 다음 여기도 4개의 문자를 사이에 다 들어가네. 그러면 지들끼리 나열하자. 이 N 지들끼리 나열하자. 그거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알았죠?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 푼 사람 손 들어봐. 없나? 자, 또 다른 풀이 갑니다. 다른 풀이 뭐 있냐? 지금 떠오른 사람 없어? 없어? 이상. 이상이라는 말을 한글로 조금만 말 바꿔봐. 뭐야? 말고. 그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확통. 확통이잖아 지금. 경우에서 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 석찬아. 이상. 그건 얘가 말한 거고.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풀 때 그거 말고 우리 지금 경우의 수입니다. 기억 안 나? 얘는 적어도 두 개야. 그래서 여사건처럼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됨? 한글로 먼저 정할까? 어떻게 하면 됨?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뭐 하면 돼? E와 N 사이에 아무도 안 오거나 E와 N 사이에 하나만 오거나. 그럼 E와 N 사이에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는 E와 N이 뭐하다? 이웃해버리자. 그 다음엔 E와 N 사이에 몇 개 오자? 하나의 문자 오자. 이렇게 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도 쉽잖아. 몇 팩? 6팩. E와 N 이웃도 쉽잖아. 하나로 묶어주면은 5개처럼 보이지. 근데 E와 N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지. 그 다음 E와 N 사이에 하나만 오자. 그럼 먼저 걔부터 고민하자. 4P의 1 혹은 4. 그 다음에 E와 N 지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다. 200. 그 다음에 5가 아니지. E와 한 문자 그리고 N까지를 묶어서 생각하면 남은 문자 몇 개? 3개 더. 그럼 전체 문자 몇 개처럼 보여? 4개처럼 보이네.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뭐가 더 짧아? 솔루션 2가 훨씬 짧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는 명칭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찬수야, 4번째 부른다. 뭐? 네가 지금 자세를 봐. 기대 있잖아. 자, 다시 뭐 하다 말았지?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적어도를 포함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적어도라는 말로 해석이 될 때거든. 그래서 나는 일부러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일부러 이름을 바꿔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를 포함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처럼 해석이 될 때 항상 쓸 수 있거든. 알았음? 알았죠? 자, 어쨌든 요 두 가지 다 모범 답안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투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이거 뭘로 해도 상관없죠. 그럼요. 근데 나중에 이 문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무 많아질걸? 문자가 지금은 6개잖아. 문자가 한 8개, 8개, 9개 되면은 너무 많아져. 근데 얘는 계속 3번만 계산하면 돼. 알았죠? 자, 그 다음 가보자. 아까 70 몇 번? 2번, 3번? 근데 그 이거는 73번만? 그러네. 완전 똑같네. 13번 가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민정이, 민영이, 민수, 민자 돌림이구만. 7명의 가족이 승합차를 탈 겁니다. 여행을 가겠대요. 앞줄에 2, 가운데 줄에 3, 뒷줄에 2 좌석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고 가족 7명이 좌석에 앉아주세요. 자, 뭐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야. 뭐? 7명을 좌석에 몇 팩? 7팩.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뭔가 조건이 들어가 있지. 뭐? 운전석에 엄마 또는 아빠라는 조건. 가운데 줄에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조건. 맞니?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서 제한 조건이 있는 놈이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먼저 계산합시다. 알았죠? 엄마 아빠부터 고민하자.
운전석에 누가 앉을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 그렇지. 둘 중 한 명. 그럼 엄마가 앉았다 치면 아빠는 이제 그냥 일반 평민으로 들어가면 되고, 아빠가 앉았다 치면 엄마를 평민으로 넣어서 뒤에서 계산 다시 하면 되지 뭐. 됐죠? 그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혀야 되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운데 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개의 자리가 있어?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돼.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처음 뽑았을 때 할아버지, 두 번째 뽑았을 때 할머니, 뭐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렇게 해줘야 자리가 다르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의자 몇 개야? 이게 뭔 개소리야? 전체요. 4개 남았죠? 그럼 그 나머지 4개의 의자에 뭐 해주면 돼? 그렇지! 4팩. 됐죠? 그냥 직순열처럼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얼마냐? 288 나오겠네. 알았지? 예. 끝. 운전석이 아니라 앞자리로 봐가지고 좀 자, 무시하도록 할게요. 운전대가 어디 달려있는지를 모르는 거는 좀 그런데, 그래, 운전 핸들을 안 만들어준 문제집이 잘못했다, 그지? 네, 그러네요. 자, 또 질문? 없음? 자, 넘어가자. 자, 그러면 한 5분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 잠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알았죠? 66번 했냐? 예. 찬수 이제 잠깐 했어? 정신 차렸어? 아니요. 80% 돌아왔어? 오케이, 좋아. 자, 갑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결국 뭐였어요? 그냥 크게 보면 하나, 순열. 그러면서 내가 경우의 수 하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해. 순열과 오늘 해야 되는 조합은 경우의 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순열을 하면서도 6건의 경우의 수, 순열을 하면서도 수영도, 순열을 하면서도 뭐 또 뭐 있냐? 6건의 경우의 수 했나? 그리고 순열을 하면서도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항상 같이 씁니다.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근데 순열과 조합의 내용은 왜 등장하게 됐다? 3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경우의 수 3. 7개 중에 하나만 고를 거라서 경우의 수 7.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골라보고 싶었던 거야. 알았죠? 오늘 조합해야 되니까 조합을 위에 써놓자. 그래서 조합도 원래는 순열 먼저야. 오늘 필기할 것 때문에 일부러 조합을 먼저 쓴 거야. 조합도 순열도 왜 등장하게 됐다고? 여러 개를 뽑아보려고. 그때 오늘 아까 했던 얘기지. 의자 2개 있었던 거 기억나? 남자 묶음과 의자 2개. 여자 묶음이었나? 어쨌든 서로 다른 n개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게 하나라도 있는 순간 순열 조합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동시에 한 방에 뽑아버리자. 100의 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따로 먼저 계산하고,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1의 자리에 경우의 수 계산하고 해서 곱하자, 이게 아니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한 번에 뽑아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 게 순열과 조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만 보면 의미가 똑같잖아. 구분해줘야지. 그게 아까 민서야, 우리 계속 설명하고 했던 게 뭘 확인한다? 뽑을 때 순서를 생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각각 순열과 조합으로 뽑을 때의 순서, 누구 먼저 그거를 뽑아서 처음 뽑은 거를 운전 아버지, 뭐 두 번째 뽑은 거를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의 차이. 순열은 N, P의 R이라고 씁니다. N개 중 R개 뽑는다. P, 순열로. 조합은 좀 이따 줄게. NCR, N개 중 R개를 뽑는다. C, 콤비네이션.
뭐 조합으로. 순서 생각 없이. 그거였고 오늘 계속 계산했던 게 민서야 잘 봐도 아까 우리 다 계산 어떻게 했었어? 뭐였냐 나 지금. 어떻게 계산했었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하라고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뭐가 곱해지는지 외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지? n-r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 우리는? 그래서 몇 개를 곱했는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막 4p 이런 거 나왔었지 민서야. 그 계산할 때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나오는 자연수를 2개 곱하는 거야. 7p의 4 같은 것도 왜 이래?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4까지가 아니라 4개를 곱한 거예요. 알았죠? 네, 순열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것만 알면 돼 오늘은. 그 다음 여기서 요거 하나 비워둘게. 요 녀석 좀 이따 다시 한번 쓸 건데 이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증명하세요 라고 했었고 그 증명하세요 문제는 오늘 조합에서 한 번 더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있었지? NP NP1 NP0 각각 얼마예요? 부터 가자 밑에서부터 NP1은 그렇지 NPN은 그렇지 n 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 이게 바로 뭐다? n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다 곱하는 거? n개 다 곱하는 거니까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지. 모든 자연수 싹 다. 알았죠? 그 다음에 2가지 독특한 2가지 오늘 풀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 때문에 이미 민선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딱 3가지 독특한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웃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외.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떤 문제? 제한 조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한 조건이 있으면 뭐부터 하자? 그 제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부터 제한 조건이 있는 문자들이나 숫자들부터 먼저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고민하세요. 이게 이제 나머지 그 외 모든 제한 조건 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뭐 하라 그랬어? 이웃하는 게 있으면 뭐 하세요? 이웃하는 놈들끼리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묶음 안에서도 나열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아까 빼놨던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놈들을 그 사이사이에 한 명씩 쑤셔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알았죠?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순열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오늘 뭐 하러 갈 거거든? 조합하러 갈 거거든.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순열과 조합 무슨 관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뭐 단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순열을 가지고 조합을 만든다. 조합을 가지고 순열을 만든다. 그 순서를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조합과 순열은 무슨 관계 있다? 순열의 정의를 교과서적인 정의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긴 합니다. 나는 너네들한테 설명할 때 결국 같은 원리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라는 의미로 설명하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똑같이 접근하라는 의미로 일부러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뭐 n개 중에 알개를 뽑는다? 순서 생각하지 말자. n개 중에 알개를 뽑는다? 순서 생각하자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야. 좀 더 많은 문제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정리 안 합니다. 정의를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순열의 정의 뭐라 그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걸 순열의 정의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안 쓰는 이유는 걔는 순열의 한 종류일 뿐이라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순열의 종류인 거지 정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서 나는 일부러 빼요. 어쨌든 근데 둘이 연결고리 할 때는 얘가 편하고 그때 여기서 뽑고가 결국 뭐 말하는 거야? 뽑는 게 바로 조합이야. 뽑기만 하잖아.
누굴 먼저 뽑고 아니요 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고요. 나열은요. 얘죠. 얘가 결국 나열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순열인 거지. 그럼 이제 오늘 뭐 하겠네? 조합하러 가겠네. 따라서 조합은 뭐가 되겠어? 나열하는 경우의 수분의 순열이다. 이게 바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었어. 개념 설명 이게 다야. 지난 시간에 진짜 한 거 없어. 너희들이 느려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단원 자체가 그래. 알았음? 내용 자체가 너무 짧아. 그냥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상황을 해석해서 너희들이 짜집어가지고 공식들을 섞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럴 때도 많아요. 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짜집어야 될지 해석 자체를 못하거든. 근데 내가 계속 써주는 거 있지. 뭐부터 고민해야 돼? 엄마부터 고민해야 되겠다. 그치? 그거를 원래 내가 이제 완전히 처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엄마,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한글로 먼저 순서 좀 스스로 짜보는 거 있지. 이 작업을 너희들이 먼저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할 때마다 애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그냥 1073번 질문이요가 아니라 1073번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저는 이렇게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풀이랑 달라서 이게 맞는 풀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완전 베스트입니다. 경우의 수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경우의 수는 거의 대부분 항상 99% 정수로 나눠 떨어지고 곱하는 수가 갑자기 18 곱하기 3 이런 걸 곱하지 않거든. 곱하는 수 자체가 7p의 4, 뭐 5p의 3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5, 4, 3, 뭐 7, 6, 5, 4 뭐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얼추 맞게 따라가게 돼요. 잘못 풀어도. 그래서 내 풀이가 맞는지 틀렸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설지 잘 보고. 근데 해설지는 다르다. 내 풀이가 다르다. 그럼 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가장 베스트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순열조합이기도 하고. 너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나한테 마플 풀이 할 거야. 다음 주 수요일 날. 나한테 이제 이거 시험 대비 교재를 받을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를 받고 나면은 처음에 쭉 시작합니다. 대략 한 반 정도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때도 쓰던 내신 대비 교재. 이제 서울 지역, 학원가 지역, 기타 등등 그 다른 지역들 학교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든 문제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마플 시너지로 치면은 노말 터프 그 사이쯤 되는 문제들이 좀 많고 터프 난이도 그 이상의 난이도 문제들도 섞여 있는 정도. 알았지?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절반을 좀 넘어가서 쭉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이거는 예전에 쓰던 수업 시험 대비용 교재. 이거는 옛날 버전이긴 2019년 버전이긴 한데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올해부터 만들고 있는 교재가 너무 이쪽 수학 마지막 뒷부분이 너무 얇아. 이거밖에 안 돼. 300문제밖에 안 돼. 기말고사 대비하는 4주 동안에 300문제밖에 푸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 교재에서 순열과 조합만 따로 빼왔습니다. 대략 한 400문제. 알았지? 여기도 순열과 조합이 있지만 여기에 순열 조합을 한 400문제쯤 더 넣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 시험 대비 마무리 짓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제일 마지막 장에 이상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 과학쌤이 블랙핑크 핑크 베놈 옷에다가 내 얼굴을 합성해서 사진을 갖다 주길래 너 나 봤어. 또 쓰라고 줬는데 써야지. 아 그거는 심의에 걸릴 거 뺐어. 어쩔 수 없이. 옛날 버전이 이게 베놈이다 보니까 베놈은 이거지 하면서 핑크 베놈 사진에다 내 얼굴을 박아놨더라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았죠? 자 계속 가자. 그래서 뭐하냐? 아 끝났지?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합하러 가야지. 좀 넘기고 가자. 자 그래서 이제 조합하러 갑니다. 조합. 자 그래서 조합 아까 내가 기호 어떻게 쓴다 그랬죠? N 개중 R
걔를 뽑는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C자를 좀 크게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이제 조합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때 조합은 뭐라고? 어떻게 계산한다? 순열. 그렇지. 순열의 수, n개 중 알개를 뽑는 순열의 수, 나누기 나열. 자, 나열 해보자.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얘들아? n개 중에 알개를, 지워버렸네. 순열은 뽑고 나열이라 그랬고, 뽑는 게 NCR. 순열은 NPR. 자, n개 중에 알개를 뽑았어. 몇 개를 나열해야 돼? n개를 나열하는 거야? 알개를 나열하는 거야? 진아나? 알개겠지, 당연히. n개 중 알개를 뽑았으면 그 뽑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알팩이 들어가야 되고, 알팩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 알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그대로 그냥 알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NPR 계산하는 방법 뭐 있다 그랬어? 첫 번째.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그게 중요해. 몇 개를 곱한다? 몇 개를 곱한다? NPR.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맞죠? 그거를 이제 뭐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r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때 오늘도 아까 잠깐 정리하면서 한 얘기기는 한데 다시 한번 해보면 NPR부터 할까? NPR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계산 분자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한 건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 실제 말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 5P의 3 같은 거 7P의 2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저 방식이거든. 그럼 조합도 예를 들어서 7C의 3이라던가 10C의 2 같은 걸 계산을 해야 되면은 이 방법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안 써본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 뭐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NPR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 팩분의 팩. 뭐 있었어? 몇 팩분의? N-R 팩분의. 분자 몇 팩? N팩.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조합을, 순열을.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거야. 어쨌든 그 녀석을 뭐로 나누면? R팩으로 나누면 조합이잖아. R팩으로 나눠봐. 분모에 R팩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조합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오늘은 써볼 거야. 얘네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어떠한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고 싶거나 혹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증명할 때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풀어봐 하면은 가만히 있다. 일단 내가 조합을 만나면 이걸로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꾸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두 가지 한번 증명해 볼 겁니다. 좀 이따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조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합에서 순열처럼 뭐가 있어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질 세 가지 똑같아. NCN, NC1, NC0. 자, 진아나 아까 대답 잘하던데 NPN 뭐라고 쓴다고 했었어? 그렇지. NP1 얼마라 그랬어? NP0 얼마라 그랬어? 자, 그럼 여기로 가보자. NC0는 얼마겠어? 똑같아요. 순서를 생각하든 안 하든 어차피 안 뽑는 방법 하나. 뽑지도 않았는데 순서가 뭔 상관이야. 똑같지. 그 다음 얘는 얼마일까? 예연아? 내가 이거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순서가 어딨어? 그럼 걔 하나가 다지. 그래서 순열로 뽑아도 한 개 뽑을 때는 N이고 조합으로 뽑을 때도 한 개 뽑을 때는 그냥 N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얘는 얼마일까?
1. 그렇지. 왜? 어떻게 생각했어? 그렇지. 정확하죠.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건데 NC의 N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N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NP의 N을 N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NP의 N 자체가 N팩이니까 N팩분의 N팩 1.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돼? 분필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자, 종혁아 분필 4개가 있어. 4개 가져가 봐. 우르르 가져가는 방법 딱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오, 이 리액션 너무 좋은데? 고마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처음 봤어. 뿌듯하구만. 어쨌든 그래서 찬수 왜 뭔 말하려고 했지? 너 시비 걸고 싶었지 지금? 아니야? 어? 아니야. 조용히 해. 그래서 NC의 N은 얼마입니다? 그냥 1입니다.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 수년에서는 그 N개를 다 가져갈 때 순서를 당연히 고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조합은 뽑는 순서는 신경 안 쓰고 누구를 가져갔니? 이것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기본 성질은 조합은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에는 특수한 성질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합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특수한 성질이 2개가 더 들어갑니다. 성질 2가지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공식이니까 잘 활용을 해주세요. 일단은 먼저 씁니다. NCR은 N-R 쓰는 용도부터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활용 용도부터 먼저 보여줄게. 증명 좀 이따 너희들한테 먼저 해보려고 할 거야. 자, 다시 보여. 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C에 5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방식으로는 요거 쓰면 되지. 분자에 뭐 들어가면 돼?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주면 돼? 5개를 곱해주면 되죠. 7, 6, 5, 4, 3. 분모는 뭐 들어가면 돼? 5 팩토리얼 들어가면 되겠죠. 5, 4, 3, 2, 1. 어려워? 쉬워? 어렵지는 않죠? 전혀. 그죠? 쉽죠? 근데 보이나? 5, 4,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계산할 때 실제 이렇게 약분하고 시작하겠지. 그럼 의문이 들지 않나?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없을까? 그거 만드는 게 얘입니다. 뭐냐면 조합을 딱 계산해야 되는 상황 봤을 때 뒤에 숫자를 봐봐. 5, 7에 좀 가깝니? 아니면 좀 멀리, 저 멀리 작은 수니? 7에 좀 가깝게 붙어있는 수지. 좀 크지? 7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7에 가깝게 좀 큰 편이지. 절반을 넘어갔잖아. 3.5 넘어갔잖아. 그러면 우리는 큰 수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써봐. 뭔데? 어떻게 쓰면 되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거. 7 빼기 5 얼마예요? 이게 바로 7, 6, 2, 1이야.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을 계산을 조금, 아주 조금 빠르게 도와주는 거니까 잘 써먹으세요. 잘 써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당연히 쓴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10C에 8 같은 거. 뒤에 거 많이 크잖아. 그때 뭐 하면 돼? 10C에 얼마? 2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계산이 짤막하잖아. 10부터 2개, 2팩. 5C에 4 같은 거. 뒤에 게 많이 크잖아. 5의 절반보다는 크잖아. 절반을 넘어가잖아. 그러면 5C에 1로 계산하면 되고, 뭐 5C에 1은 얼마예요? 5예요. 하면 되거든. 알았죠? 예, 됐죠? 그 용도입니다. 그 용도는 별로 안 어렵지. 오히려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번째. 75가 72가 네, 같은 값이에요. 네, 여기 증명 좀 이따 할 거야. 왠지는. 절반은 기준인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을 써야 되는 대상은 7C로 시작한 거 보면 7C 0, 7C 1, 7C 2, 7C 3, 7C 4, 7C 5, 7C 6, 7C 7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런 거 중에 언제 이런 거 쓰면 돼? 4, 5, 6. 7은 이런 거 아니까. 여기가 써있네. 얘 세 개는 얘는 7C에 1랑 같다. 미쳤나봐. 3이랑 같다. 얘는 7C에 2랑 같다. 얘는 7C에 1과 같다라고 계산해버리면 훨씬 간단하다 이 말이지. 암산 가능하잖아. 여기 얼마야? 35.
얘 얼마야? 21. 얘 얼마야? 7. 안 산도 될 정도로 빨라지잖아. 알았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증명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성질. 얘는 생각보다 활용하는 것보다는 증명하는 대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활용도 많이 물어봐. 근데 그걸 보통 물어보는 거는 언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전에 내가 물어봤었는데 한 번만 더. 여기서 이과 가는 사람, 이과 쪽, 즉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좀 바짝 들어봐봐. 하나, 둘, 셋, 넷, 5명. 그럼 나머지 서는 확실히 운과 확통? 고민 중? 응? 어. 알았어. 그 과탐 물어본 게 아니라 수학 물어본 건데. 그 이과냐 문과냐라고 하면은 이과 쪽이야 문과 쪽이야. 요새는 구분 없잖아요. 하지 마. 어차피 그 요새 문과 이과 있어. 누가 없다 그래. 시끄러. 안 들려. 뭐? 학교 가서 또 거의 또 중요해야 되죠. 대학교를 갔는데 문과 이과를 왜 정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정한 과가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닌데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건축공학과를 갔다. 그럼 공학 계열인 거고. 수학과를 갔다. 이학 계열인 거고. 그 이과 계열이 아니라 이학 계열이라고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상경 계열 경영학과를 갔다. 그럼 상경 계열로 간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치? 대한민국은 진짜 웃기지 않냐? 그치? 난 입시 제도가 난 너무나도 웃긴 것 같아.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공부만 쎄리 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대학을 고를 때는 뭐하래?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이 뭘 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지?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직업을 정하래. 이게 뭔 소리야? 그지 않냐? 난 이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 직업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자료들이 아니라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게 학교지.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시키는 게 왜 학교야? 그지 않니?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난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사교육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의 경험 때문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들었지, 재현이. 내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대충 들었지. 조용히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겠죠. 나는 학교 선생님들을 좀 싫어합니다. 뭐 본인들의 어머니들, 아버지가 뭐 학교 선생인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교육이라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 내 담임 선생님들. 진짜 최악이었어. 이거 보실라나? 어쨌든 가자. 내 이 길 왜 찍은데? 이거 하다가? 이과 문과. 확통. 그 문과 갈 사람들은 확통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이 녀석의 활용 문제가 확통이라는 과목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아름고 나는 문과 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확통은 필수 과목이다. 아름고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2학년이 될 때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아름고는 확통이 필수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알았지? 필수 선택으로. 선택이 아니지. 그냥 필수 과목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갈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원래는 좌변 우변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 얘도 NCR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조합을 더하고 있어요. 재현이 이건 기억하니? 맞아. 이게 뒤에 거. 조금 아깝다. 자, 어차피 활용해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방식처럼 얘기해 줄게. 뭐냐면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경우에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떤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거냐면 일단 앞쪽에 있는 수는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은 n-1, n-1. 공식이니까 n-1이지 원래는 NCR 해도 돼. 그리고 뒤에 건 얼마만큼 차이 나야 돼? 1만큼 차이 납니다. 하나는 R-1, 하나는 R. 그때 합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합쳤어? 두 개의 조합을 하나로 합칠 때 앞의 수는 하나 크게 가는 거야. 뒤의 수는 큰 놈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C에 2 더하기 5C에 3이 있다면 뭐로 합치면 된다? 6C에 3으로 가면 돼. 앞에 거는 하나 키워주면 되고 뒤에 거는 큰 놈 따라가면 돼요. 알았죠? 한 번 더. 7C에 3 더하기 7C에 4는 뭐다, 진아나? 8C4. 그렇지. 너 오늘 감 좀 좋다. 기억도 잘하고. 순열조합 좋아하나 보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런 용도로 하는 문제는 좀 이따 한번 보여는 줄게. 근데 아마 이번 시험이 아니라 확통 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두루 너네들 조합 안 들어간다고 지금 대충 듣지 말고 나중에 내가 다시 조합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순열이 시험 범위지만 조합을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와. 알았어? 순열보다 조합이 쉬워. 마지막에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데 조합이 더 쉬워. 알았죠? 그래서 나 옛날에는 수업할 때 원래 조합을 먼저 가르쳤었어. 순열하기 전에 일부러.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알았죠? 조합이 쉬우니까 가볍게 들어놓고 그거를 순열 문제를 풀 때도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좀 활용을 한다면 더 도움 될 겁니다. 알았죠? 순열만으로 푸는 데는 좀 어렵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가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저 두 개를 증명해봐, 얘들아. 주황색 두 개. 왜 저 두 식이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봐요. 갑자기 증명세로 던져줬다.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보자. 자, 한번 해보자. 이거 좀 끄자. 자, 하나 보여줄 테니, 아니다, 둘 다 보여줄게. 두 개 보여줄 테니까 하나 더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해봐. 마이크 켰나?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증명은 자주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전 증명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자, 첫 번째 녀석 증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NC의 N-R은 자, 그때 내가 증명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뭐로 고치라 그랬어, 얘들아? 저거. 이제 증명을 해야 될 때 조합이 있으면 무조건 그 조합은 얘로 고쳐. 이게 뭔데?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들어가 있지.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그렇게 고쳐보면 증명 끝. 잘 봐. 뭐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빼 R. 둘이 뺀 거 팩토리얼.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끝. 그때 너네 팩토리얼 자체의 의미가 열심히 곱하세요 아니냐? R 팩토리얼의 팩토리얼도 열심히 곱하세요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줄이면서 다 곱해져 있지. 그것들을 곱했어. 내 맘대로 이런 건 순서 막 바꿔도 돼, 안 돼? 되잖아.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럼 싹 바꿔. 어떻게? 통째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어머, 뭐 됐어? 이게 뭔데? NCR. 끝.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진짜 1도 없죠? 자, 봐봐. 두 번째 거는 좀 어려워. 두 번째 거 증명 다시 한번 보여줄게. 너네가 따라와봐. 그리고 이 두 번째 증명은 참고로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두 번째 거 증명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두 번째 방법도 또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서술형에서 지금 증명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부터 봐? 좌변면 자리 바꿔. 원래 바뀌어서 나온다. 알았지? 자, 좌변에 뭐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조합을 얼마 있어? 1? 그거부터 썼지. 요거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것을 NCR이 됨을 증명을 해보고 싶어. 증명을 하라네. 뭐 해야 돼? 팩분의 팩으로 고쳐야지. 자, 이거 가자. 이거 뭐야?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빼. 뭐 나와? N 나오지. 그거 팩토리얼.
분자. 앞에 거 팩토리얼. 되었나? 두 번째, 더하기.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러네. n-1이다, 그지?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조합인데 증명하라네. 조합 고쳐야지. 뭐로 고치자? 오, 민서 여기 봐야지. 뭐?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 둘이 빼. 뭐 나와? n-r-1 나오지 뭐. 팩토리얼. 분해. 앞에 거. 팩토리얼. 됐는가? 그럼 증명 끝났어.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돼. 그때 보이냐? 자, 종효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려면 뭐 해야 돼? 분모를 통분이요. 네. 욕해도 돼? 분수에 덧쓰면 통분이죠. 그지? 자, 그때 통분을 할 때 2와 3을 곱해서 6으로 통분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2이 곱한 거로 통분하니?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6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 뭐로 통분해? 6으로. 왜? 6이 뭐니까? 6이 뭐니까? 3 곱하기 2니까 2만 더 곱해주면 돼. 두 개의 분모를 보면서 더 적게 곱해진 놈에다가 추가로 곱함으로써 통분이 끝이잖아. 다시 더 적은 양의 적은 개수의 수가 곱해져 있는 분모에다가 더 곱함으로써 통분하면 되지. 그지? 그럼 저거 잘 봐. 분모들이 열심히 곱곱곱곱곱곱곱곱 하고 있지. 팩토리얼에 다 곱곱곱곱이잖아. 그러면 일단 누구를 먼저 봐봐. 누구를 먼저 봐봐. 이거 봐. 누가 더 많이 곱해져 있어? R-1팩이 많이 곱해져 있어? R팩이 많이 곱해져 있어? 서아야. R팩이 얘보다 뭐 더 곱해져 있어? R. 이게 통분입니다. 왜요? R팩은 뭐거든요? 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근데 R-1팩은 뭐거든? R-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곱하는 거잖아. 하나 더 적게 곱했잖아. 그거 하나 더, R 하나 더 곱하자 이거야. 이게 통분이야. 이게 통분은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랑 섞어주면 증명하세요라는 문제를 틀리는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 제발 부탁이니까 팩분의 팩을 쓰라고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증명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틀린 거 하나. 일단 좀 고쳐. 증명할 때 무조건 쓰면 됩니다.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 저거요. 저거 말고 없어요, 그냥. 알았어요? 수학적 상식은 들어갈 수 있겠지, 통분 같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통분을 할 줄 몰라. 팩토리얼이 여러 개의 수가 곱해져 있다는 거를 추가해서 느낌표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그걸 애들이 자꾸 놓쳐. 증명할 때 희한하게 놓쳐. 왜?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에 겁먹잖아, 너네. 그래서 그래. 알았지? 알았지? 자, 가자. 그래서 통분 끝. 됐음? 얘는 누가 더 커? 찬수야. n-r이 커? n-r--1이 커? 야, 이 수에 1을 뺐는데 크냐? n-r-1이 커? n-1이 커? 당연히 얘가 크잖아. 큰 놈의 팩토리얼이 당연히 더 많이 곱해져 있지. 안다? 그러면 요 두 놈을 통분을 하고 싶습니다. 석찬. 앞에 분수랑 뒤에 분수의 분모 초록색. 자, 얘가 더 많이 곱해져 있어? 얘가 더 많이 곱해져 있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그러면 뒤에 거에다 뭔가를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누구를 곱하면 통분이 돼? 이거죠. 알았죠? 이걸 곱해야 통분이 되지.
오케이? 왠지 알겠어? n-r팩은 뭐잖아? 그 팩토리얼 잘 봐. 한 번만 더 써준다. n-r부터 시작해서 1씩 빼. 하나씩 줄여나간다가 뺀다잖아. 어디까지? 를 곱한 게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n-r팩은 n-r-1팩은 뭐거든? n-r-1부터 쭉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n-r을 곱하는 게 통분이잖아. 알았죠? 이겁니다. 팩토리얼의 통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한다. 알았지? 5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얘네들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2등급, 3등급 애들도 질문 많이 해요. 알았음? 잘 기억해놔. 그러면 이제 통분을 했다 치자. 써보자. 분모가 결국 뭐로 통분된 거야, 진아나? 아니다, 종혁아. 뭐로 통분된 거야, 분모? 응? 잘 안 들려. 결국 이거지. 또 이거로 통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통분했다. 분자 싹 더해주면 되지. 근데 둘이 더 할 건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네. n-1팩. 그럼 나머지 있는 문자들은 묶어주면 되겠네. 가보자. r 플러스 n-r. 뭐야? 어머? 그냥 n이네? 어? 그럼 분자 잘 봐. 그럼 분자 결국 뭐야? 분자 결국 뭐야, 재현아? 그렇지. 결국 n팩만 남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준호야, 결국 이게 뭐야? 뭐래, 준호야? 이게 뭐야? 어? 글쎄요. ACR. NCR이잖아. 준호야! 아, 여기 있잖아. 이게 나왔는데 모르면 안 돼.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 통분은 그럴 수 있어. 증명할 때 이거 식을 쓰는 거는 좀 답답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왔는데 못 보는 거는 그거는 좀 큰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뭐다? 는 NCR 하고 증명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겁니다. 되었음? 이런 거 증명 같은 거 해줄 때 그 지금 저기 서아처럼 요 포스트잇 내가 일부러 냅둔 거거든. 너네 쓰라고. 저렇게 연습장처럼 쓰면서 구겨가지고 버리고 막 끄적끄적 대고 갑자기 뭐 누구였는지 뭐 중학생인 것 같은데 새우 하나 그려놓고 막 그냥 집에 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쓰지 말고 필기하는데 열심히 써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새우 그린 건 도대체 뭐냐 근데? 분열.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아까 같은 거 2개짜리 할 수 있겠지. 7C에 3, 7C에 4 더하세요. 이 정도로 물어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지. 7C3, 7C4는 그냥 35 더하기 35, 70 하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잘 봐. 5C에 0, 5C에 1, 6C에 2, 7C에 3, 8C에 4, 9C에 5를 열심히 더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조합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면서 더하세요 하는 문제에서 쓰는 게 바로 얘예요. 어떻게 쓸까? 그렇지. 전체를 더한다니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야죠. 앞에 2개 더합시다. 뭐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 얘랑 얘 더해보세요. 뭐 나와요? 그렇지. 이들을 더해서 뭐 나와요? 응. 응.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 답만 계산하면 끝나요. 쉽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수학 하보다는 확통때 많이 나와서 더 이상의 예시는 일단 안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은 하면서 보기 4번, 10시 5 이런 거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아니요? 네. 아, 네라고 했어?
여기까지 하면 조합 끝. 지금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어. 끝낼까? 바로 테스트 보러 갈래? 진짜 나 활용 문제 하나도 안 풀어줘도 되겠어? 자신 있어? 너 다음 시간에 하나라도 틀려면 죽일 거야. 하나라도. 숙제. 뭐 유형 몰라서 안 해서 이런 거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하자고 해야지. 손 들어 너. 양손 다 들고 있어. 반짝, 바짝, 바짝. 뒤에 기대거나 뭐 머리에 손 내려가거나 옆에 모니터에 기대 놓거나 하면 죽일 거야. 알았어? 자, 한번 보세요. 답정 넣어요, 나는. 답정 넣어요 했는데 헉 안 하네, 너. 자, 가자. 유형 딱 하나만 봅시다. 나한테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는 순간 나 총 쏴버릴 거야. 요거 하나 할까? 자, 1152번 보세요. 1152번. 책을 머리 위로 들고 위에서 풀어. 알았지? 풀어. 1152번 기기. 8명 학생 중 5명을 뽑을 거야.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몇 시에 몇, 8시에 5가 답입니다. 이런 거 계속 내가 읽어줄 거야. 왜냐면 나중에 확동해서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들어간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들어간 게 8시 5 하면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는 계속 끊어서 읽어가고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8시 5가 맞기는 해. 8명 중 5명 뽑으면 되니까. 근데 첫 번째 뭐 하래? 3명 학생 누구?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어. 야, 5명을 뽑을 건데 A, B, C를 포함하겠다는 말은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그렇지. 그러면은 1번은 답이 뭐야? 준호야. 뭐야? 2번을 쓰고 있어. 1번은 그래서 답이 뭐야? 5, C에 2. 그리고 외워두세요. 5C에는 10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수니까 기억하세요. 알았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뭐요? 2명 학생 A, B는 모두 포함을 할 거고 C, D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을 거야. A, B는 포함을 할 거고 C, D는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4명만 가지고 뽑을지 말지 고민하면 되지. 근데 전체 5명을 뽑을 건데 누구 일단 뽑아놨어? 2명 A, B. A, B는 뽑아놨잖아. 얘들 안 뽑는 거고. 그럼 전 4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그렇지. 그럼 4C에서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렇지. 답은 뭐예요? 5. 그래서 PQ 둘이 더해서 답은 14. 알았나요? 14를 풀 수 있겠죠? 알았죠? 갑니다. 왜? 박수를 쳤어. 5분 연장. 자, 쭉 갑니다, 오늘. 요거 별표 치세요. 이거 뭐야? 아니네. 아니야. 빼자. 다음. 조용히 하세요. 자, 유형 9번. 교육과정 외라고 써두세요.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엔 설명을 할 테니 이거는 숙제에서는 제외하세요. 왜 풀려 있어요? 네 혼자 풀었겠지요. 내가? 그때 이 교재 썼구나, 너네는 한번. 그럼 잘 알아야지. 그러네, 잠깐 썼었네. 왜 말을 안 해? 어쨌든 됐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첫인상 참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봐라. 풀어오면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좀, 어쨌든 풀어와봐.